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 같고 또 이 분도 어려운 선택 끝, 어려운 고심 끝에 카메라 앞에 섰을 거예요. 김지혜 변호사님. 네, 육군이 어제 전역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변희수 하사한테 전역 결정을 내렸는데요. 변희수 하사가 이제 같은 날 군 인권센터 교육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어떻게 심경을 밝혔냐면은 어린 시절부터 이제 이 우리 나라와 국민을 수호하는 군인이 되는 것이 본인의 꿈이었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군에 끝까지 남을 것이고 끝까지 남기 위해서 그날까지 싸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네. 성별 정체성을 떠나서 네.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다라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근데 보통 김기영 아나운서 네. 뭐 이제 보통 우리가 둘러댈 때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뭐 어떤 게 저는 어릴 때부터 뭐뭐가 꿈이었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진짜 이 변희수 하사는 어릴 때부터 군인이 꿈이었어요? 이 어제 기자회견에 이제 본인이 직접 이야기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실제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어린 시절에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집과 가까운 그냥 인문계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을 할 수 있었지만 본인이 직접 선택을 해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부사관 특성화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거를 보면 어렸을 때부터 좀 꿈이 있어서 그쪽으로 진학을 원했구나라는 걸 추측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고된 훈련 과정을 또 거치고 엄격한 또 심사 과정을 통해서 부사관이 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행복하고 즐거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어쨌든 자신의 꿈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너무 좋았다라는 것을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군인은 그토록 바라던 군인의 꿈은 이뤘지만 변희수 하사한테는 참 커다란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본인의 이제 성적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많이 갈등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성 정체성의 혼란을 억누르면서 남성들과 함께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기숙사라는 표현으로 이제 병영의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내무반에 가면 이제 동료들랑 함께 이제 자고 먹고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본인이 힘들었지만 참았다는 거예요. 군인이 되고 싶어서. 그런데 이제 정신적 한계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의무실에 가서 사실은 진찰도 받고 상담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뭐 젠더 디스포리아라고 하는 증상을 진단을 받았고 그걸 계속 견딜 수 없어서 결국 성별 정정 과정을 거치겠다고 본인이 생각을 하고 군대에 여행 허가증도 받고 그리고 가서 결국 성별 정정을 했다.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본인이 군에서 계속 근무할 수 없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 성 정체성 그걸 바꾸는 것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신의 얼굴을 공개하기로 마음먹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 이런 선택을 했을지 군 인권센터 측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밍아웃을 결정한 것은 그만큼 이 사안이 매우 이제 자기 삶에 있어서 중요한 그 전환점이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이제 드러내지 않고서는 이 싸움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성전환 수술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부대 대대장에게 알렸고 그 보고는 육군 참모총장과 국방부 장관에까지 다 보고가 됐습니다. 이제 군을 되게 믿었는데 군이 본인을 이제 배신한 것에 대해서 사실은 좀 많은 충격이 휩싸여 있고요. 그런데 이수정 교수님, 성 정체성 혼란이라는 게 어느 정도 고통이 진짜 사실은 일반인들은 가늠하기 어렵잖아요. 뭐 본인에게는 이건 굉장히 주관적인 어떤 고통인데요. 본인에게는 사실은 실존의 문제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이렇게는 살지 말아야 될지 아니면은 정말 제대로 된 나에게 적합한 뭐 젠더 아이덴티티를 취해서 나머지 인생을 제대로 살아야 될지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일 수 있고요. 근데 지금 이 사건에서 사실 저도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었는데 그런데 이제 국방부에서 좀 유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 게 지금 이제 이 분이 성전환 수술을 하기 전에 부대의 대대장에게 알렸고 그리고는 이 이제 보고가 육군 참모총장과 국방부 장관에게까지 보고가 됐다. 지금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국방부에서 군에 계속 근무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다면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일단 보고를 했는데 아무런 뭐 답변이 없으면 사실 승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런 와중에 지금
지금 이미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 집행을 했는데 그 이유로 이제 계속 근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게 지금 절차적으로 정당한 건지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김재희 변호사님 앞서 이 군인권센터 측, 그러니까 변희수 하사의 얘기를 토대로 아마 군인권센터가 밝힌 것 같은데 성전환 수술을 할 거라는 걸 이미 부대장한테도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받고 휴가를 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외 여행 허가를 해줬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국외 여행의 목적이 성전환 수술이었음을 분명히 밝혔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계속해서 군에 복무할 것을 어떤 그런 상급 부대에 권유해 주시기도 하셨고, 그래서 군단에서도 또 육군 본부에다가 또 이런 사항을 전달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혼자서 무단으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상부와 충분히 논의를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고 해외 여행까지 허가를 받아서 다녀왔는데, 그런데 그동안은 가만히 있다가 지금에 와서 전역 결정을 한 것은 그렇다면은 저렇게 하고 돌아오면 전역 시켜버려야지 뭐 이렇게 생각한 것으로 붙일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지적하셨듯이 절차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성전환 수술을 할 걸 알면서 그냥 국외 여행을 허용했다? 이거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강문혁 변호사님, 아마 군은 어제 전역심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성전환 수술을 받으면 그 이후에는 군복무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아마 이 심사숙고한 것 같은데 변희수 하사의 입장은 대체 그럼 뭡니까? 네, 변희수 하사는 일단 본인이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 군에서 유일하게 용사들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취침하면서 군 생활을 했고 그런 경험을 한 유일한 여군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성소수자인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 속에서 그리고 각자 임무와 역할을 수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하. 그런데요, 군인권센터 측은요, 변희수 하사에 대한 육군 측의 태도에 대해서 잔인하다는 발언까지 했어요. 관련 내용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군이 잔인한 게요. 네. 보통 전역 조치를 하면 유예 기간을 3개월을 줘요. 3개월. 예, 뭐 신병 정리도 하고 그래야죠. 뭐 천의를 봐주는데 네. 내일자로 전역을 시켰습니다. 왜요? 군 부대에 네. 한 발도 들이지 말라는 굉장한 잔인한 결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듭니다. 긴 싸움에 이제 서막이 시작됐다고 얘기하는데 본인이 그런 과정에서 상처를 크게 받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저 라디오 인터뷰는 어제 저녁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저 순간에 말한 내일은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자로 이제 강제 전역 민간이 된 거예요, 변희수 하사는. 그런데 김기혁 아나운서, 이 조치가요, 강제 전역 조치가 해외에서 지금 관심 갖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사실 육군에서는 이 강제 전역 조치를 한 이유가 신체 일부의 상실이었잖아요. 근데 그 전에 국군 수도병원에서도 이 변희수 하사에 대한 심리 치료와 호르몬 치료를 계속 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뭔가 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정을 해놓고 그리고 이번에도 성전환 수술을 해서 돌아오니까 강제 전역 조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영국 BBC에서는 이 현 상황을 굉장히 꼬집었는데 네. 한국에서 성소수자가 되는 것은 장애나 정신질환, 죄악으로 비춰지는 경우가 많다. 아하. 한국에는 차별금지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전 세계 약 9천 명 정도의 어떤 그 트랜스젠더 군인들이 활동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요? 예, 유럽 국가라든지 뭐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공개적으로 다 밝히고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글쎄 이걸 또 단순 비교하기 또 어려운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해외에는 저런 사례가 또 있네요, 최지문 교수님.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약간은 차이는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트랜스젠더들은 입대할 때부터 트랜스젠더인 걸 확인하고 입대를 하는 거고 이분은 지금 원래는 남성으로 입대했다가 중간에 성전을 하신 게 약간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랜스젠더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계속 군에 근무하는 것은 이제 다른 나라에 비교한다면 우리는 그 법에 정비가 안 돼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막 뭐 시민사회단체 발표에 따르면 약 18개 나라에서 트랜스젠더가 군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네. 지금 하고 있고 네. 뭐 뉴욕타임즈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보수적인 한국 사회 특히 군대에 자주 마주치는 비우호적인 처우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트랜스젠더 병사를 방출시켰다고 하는 부분도 사실은 국제 여론에 상당히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어서
법을 정비를 해야 돼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신체 일부가 훼손됐다는 표현을 쓰면서 이걸 강제 전역을 시켰으니까 트랜스젠더들도 군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드는 거 네. 이게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변희수하사는요, 행정소송까지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문혁 변호사님, 소송 앞으로 혹시 이루어지게 되면 전망과 혹시 변희수하사가 지금 강제 전역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여군으로 재입대할 수 있어요? 혹시 어떻습니까? 예, 사실 이 사건은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건입니다. 일단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그 군 입장에서는 고육지책에서 나온 결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현실적으로 현행 법령과 군 문화 그리고 시스템상 이 변희수 하사와 같은 사안에서 이 그러니까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이 성소수자 군인을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제 전역 조치가 나온 것이 아닌가. 네. 근데 두 번째로 네. 순수하게 법리적인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심신 장애를 이유로 해서 강제 전역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현행 군인사법에 의하면 과연 이렇게 성소수자의 경우 이 변희수 하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성 정체성이 이제 여성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느끼고 있고 그것이 과연 장애에 해당되느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법적인 관점에서 과연 강제 전역의 근거가 된 사유, 즉 심신 장애에 이 성소수자가 네. 들어갈 것이냐가 굉장히 네. 논란거리가 되고 이 사안은 분명히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네. 보이는데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법원에서 충분히 전향적인 판결이 나올 수도 있지 않나. 다만 그 기간까지는 상당 기간이 걸릴 것이고 네. 그 기간 동안 대한민국 군에서는 시스템을 바꾸고 네. 법령을 정비해서 네. 성소수자 군인을 받아들일 준비를 할 또 시간을 벌어야 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앞으로 변희수 이제 전 하사가 되겠네요. 강제 전역됐으니까 변희수 전 하사의 행보 어디로 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